중상자 그리고 사망 5명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그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붙잡혔는데 생포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본인이 자해를 해서 결국 이제 생포 작전 자체는 성공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자해를 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특히 이제 군인들의 그 심리 상태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병장이 과연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우선은 보통은 2등병이나 1병이 탈영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요. 예. 그리고 무장 탈영을 할 경우에도 2등병이나 1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 하루를 넘지 않고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둔지 반경 몇 킬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겁이 나서 어디 숨어 있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는데요. 네. 이번 경우에는 사실상 병장이 무장 탈영을 했고 그리고 1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을 한 것, 그리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네. 맞닥뜨린 그 부대랑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겪어서 네. 사실상 좀 난감해하는 상황인데요. 병영 부조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이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부조리보다는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성 성향이 강하다 보면 네. 조금의 트러블이라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예, 그렇죠. 것이다. 폭력성을 굉장히 띌 수 있죠. 네. 예.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대 문화 전반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특히 어제 임 병장이 자해하기 직전에 종이랑 펜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서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기수열애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병사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것은 2005년도인데요. 이 당시 도입 취지는 그러한 병영 부조리가 있을 시에 조기에 발견해서 제2의 악성 사고를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한 명에게 낙인 찍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 알게 된다면서요, 관심병사라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대 자체 내에서 사실은 이게 GOP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또 접고요. 네. 7개월 동안 또 면회나 외출 외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립감에 의해서 또래 병사들끼리의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조그만한 트러블도 이렇게 크게 폭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요. 지금 가족과의 마지막 내용, 주고받았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상당한 임병장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응급후송된 육군 임모병장은 오후 6시 5분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약 2시간 40여 분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총상은 왼쪽 유두 약 3cm 상단에 입구가 있었고 어깨 뒤쪽으로 사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상으로 견갑골과 갈비뼈에 약간의 뼈의 손상이 있었고 총상에 의한 간접적인 충격으로 왼쪽 배 좌상엽 부분이 조각이 난 상태여서 이에 따라서 좌상엽 폐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중환자실로 이송이 돼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또 환자 상태는 현재는 양호하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에는 지장 없고 조만간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환자는 있고 건강하게 현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네, 임 병장의 건강 상태 지금 의식을 이제 곧 회복할 것 같다. 큰 고비는 넘겼다.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식을 회복해야
말을 통할 수 있어야 이번 사건을 도대체 동기. 왜 일으켰는지를 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유두 상단 약간 위기 때문에 예. 아마 심장을 겨냥해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왜냐하면 본인의 심장의 위치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심장 위치는 조금씩 중간에서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고 본인 위치를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어서 네. 아마 가슴을 겨냥해서 심장을 쐈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육군본부 중앙수사관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는 사실상 굉장히 군에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보통은 총기 자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3년 전에 이제 해병대 총기 네네. 사건이 물론 있었고, 그랬었죠. 6년 전에 또 있었고요. 예. 자, 그런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문제, 저도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7번 국도가 글로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전방부대와는 달리 여기는 산악도 지켜야 되지만 해안도 해안가도 지켜야 지켜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 차도에 계속 차가 다닙니다. 네네. 대부분 관광지예요. 선글라스 끼고 오고 맞습니다. 가족들이랑 오고 뭐 심지어는 외제차 어제 오픈카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뭐 지나가는. 그리고 방북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관광객도 있고. 게다가 여름철 뭐, 되면요 해수욕장입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또 와서 해수욕을 하는 거를 옆에서 네네. 지켜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병 입장에서는 어디 이제 산속에서 계속 북한군과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른바 군기가 잡힌 흔히 말하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너무나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네.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비슷한 곳이 이쪽 일산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강한 강화도, 예. 경계선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인접한 곳인데요. 문제는 22사단 한 개의 사단 병력으로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GP와 GOP도 지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6배나 된다고 예, 했다는데. 동해안 해안 경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네. 이 같은 지형은 2개 사단 정도가 투입돼서 그렇죠. 해안 경계를 따로 하고 나머지 사단은 그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부대 이름만 바꿨습니다. 내종 부대에서 율곡 부대로. 아하. 부대 마크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나 개선은 없었다. 이런 개선이 네. 없었죠. 예를 들면 노크 기순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부대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월북을 한 사례도 철책 있습니다. 절단하고 그렇습니다. 월북한 민간인 그리고 사례도 그 전에 있고. 84년도인가에는 그 수류탄 투척하고 15명의 사상자를 내고 월북한 병사도 그렇죠. 있고요. 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대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부대나 대대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하.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20%가량이 관심 병사인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이 시스템 점검이 향후 있지 않으면 다른 동부 전선에서도 아하. 이러한 상황은 재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그리고, 말씀대로 뭐 22사단에만 관심 병사가 ABC급 다 통틀어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 너무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A급은 많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관심병사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B급 병사로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결손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병사 B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기준이 애매하군요. 예,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사실상 빈부격차에 의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차제 이런 문제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심사병에 대한 그동안 계속 무관심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관심사병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네. 엉뚱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관심사병 정보 누가 갖고 있죠? 대부분 사병들 중에 행정병 정도 아니면 뭐 장교, 소위 뭐 이 정도가 네네.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같은 부대에서 앞으로는 왕따 시키기 제일 좋은 용어가 군대에서 관심사병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패급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패급이요? 그러니까 못 쓸 인간 이런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패급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부대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점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방부가 이번에 뭐 재점검 한다는데요. 네. 좀 민간 단체들이 참여해서 네. 함께 실태 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
기왕에 기울인 김에 네. 좀 제대로 좀 분류도 되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관심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